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중앙재정에 대한 부분 중에서 기타 재정제도, 법안 비용 추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안 비용 추계는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이게 시행되면 얼마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건가를 미리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 사업은 법안이 있어야지 됩니다. 법에 근거해야만 예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예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얼마 들지 모르는 상태로 법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 때 좀 더 정확한 법의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서 법안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73년에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서 예산 명세서를 함께 법안을 제출할 때 제출하도록 했는데 근데 13대에서 16대까지 121건밖에 없었답니다. 신경도 안 쓴 거죠, 의원들이. 그래서 미미한 상태였는데 또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1999년도에 재정수요 추계제도를 만들어서 정부가 입법 발의하는 것도 재정수요를 제출해라 라고 했으나 그러나 역시 정부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된 게 이제 17대 국회예요. 사실은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행정학 교수들의 시대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이 시스템, 이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재정에서 톱다운 제도부터 시작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그때 이미 시범적으로 했었고, 지금 사실 있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행정제도는 한 번씩 다 시작을 해봤다고 그때.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계속 발전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오게 된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추계 제도죠. 그래서 그때는 또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기재부처럼 안 쓸래요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경제기획원이 했던 긍정적인 역할처럼 민주정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쭉 그때 10,000불, 20,000불, 30,000불 계속 선진국으로 오게 된 계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2004년에 만든 제도에서 국회법을 개정해갖고 아예 예산 명세사라는 용어를 비용에 대한 추계사라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첨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반드시 첨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법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되고 2011년에는 이거 받아갖고 이명박 정부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할 때는 의안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모든 법을 낼 때는 이 비용 추계를 해야 된다. 재정수요 추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당연히 거의 100%죠. 근데 100%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는 국회에서 예산정책처에다가 좀 비용을 계산해달라는 비용 추계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수신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내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법안을 우선 발의할 때는 예산정책처에다 비용 추계를 요구하면서 비용 추계 요구서를 출력을 해서 나는 추계를 요청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이 많다는 겁니다. 1년에 요즘 거의 1,000건이 넘고 막 그래요. 예산정책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은 신청했다. 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정책처가 회답서를 주면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냐면 2005년도에는 168건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866건, 그리고 이제 의무화돼서 시행된 2015년 이후부터는 3,000건, 2021년에는 4,911건을 합니다. 예산정책 측 직원이 200명이거든요. 200명 중에 이걸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겠죠?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년에 한 4, 50건, 100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부실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답 건수는 거의 전부 회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그래서 제가 뭐 잠깐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법안은 다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준다고 해요. 어차피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한 가지 법안이 내도 비슷한 법안이 막 10여 개씩 20개씩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용 추계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법인세를 바꾸려고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21년에. 그래서 이거를 그 본사 소재재 재정 수반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본사 소재재에 따라 법인세율이 이원화되는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싶은 것 때문에 만든 법안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얼마나 줄어들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법인세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제를 하는 거예요. 22년도 귀속소득분부터 변경된 것으로 적용을 했을 때 세수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그래서 중간 예납정산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뭐 만약에 법인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얼마를 깎아주면 얼마가 줄어들 거냐. 그 공제 감면 수준이 어떻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고려해가지고 이 비용 추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가끔씩 언론에 무슨 법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줄고 늘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비용 추계의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전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잡았을 때 추계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 정책을 해주거든요. 예산 정책자가 또 그걸 너무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할 때는 어떤 의원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법안 비용 추계를 제출했고 그게 제출받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법률안이 위반될 때 아까 법안 비용 추계서를 첨부한다고 했잖아요. 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재정 수반 법률안은 대안 수정안 등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 또는 수정안에도 똑같이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만 긴급한 사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전제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의결할 때는 원안 가결, 수정 가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추계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 그때마다 비용 추계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실은 법안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조금 뭘 바꿀 때마다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반 법률은 가결 법률 및 재정 수반 법률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결 법률 중에서 재정 수반 법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안이 예산 사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법안은 예산과 상관없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 1039건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302건이 이 추계를 했던 법안이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 소요, 비용 추계 이런 말들이 우리 지금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법안을 제출하고 싶거나 아니면 법안을 심사하거나 분석하고 싶으시면 이 비용 추계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아마도 예산 사업 혹은 세입 사업의 원래의 어떤 구조나 의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